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의 주제는 박사과정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조언하는 콘텐츠로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힘이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석박통합과정 4년차 HVDC 전략연구실의 유찬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 4년차 김재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어민 인베디드 시스템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3년차 박근훈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지도 교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도 교수님과 합을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박사 5년차로서 이제 어느 정도 보일 겁니다. 뭐 석사과정 하는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이고, 이제 드디어 이제 박사과정의 끝이 보이면은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보일 거고, 많은 생각이 들 텐데, 기본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차이는 이거고,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과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다. 라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석사과정은 자신이 주어지는 업무에 대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분야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게 석사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자신이 그 분야를 개척하고 더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사과정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그 과제를 할 때 박사과정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박사과정이 지시해주는 일에 대해서 이제 업무 수행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반면에 이제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어떠한 과제가 주어지게 되면 그것에 부족한 점이 무엇고 그 전체적인 기본적인 이제 지식을 통해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그 연구를 어떻게 결과를 마칠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하게 사실 연구라는 게 어떤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거를 뭐 증명하고 그런 게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석사과정 때는 문제를 보통 학생들이 찾는다기보다 박사과정이나 교수님께서 이런 걸 한번 봐라라고 말을 해주시면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문제점을 찾을 때도 교수님이랑 같이 찾거나 아니면 박사과정 선생님들과 같이 해결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실험적으로 보일 거냐 할 때도 이렇게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게 석사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박사과정으로 오게 되면 더 나아가서 문제점도 내가 스스로 찾아봐야 되고 왜냐면 제안서 쓸 때 문제점을 찾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써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찾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지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거 그리고 내가 찾은 해결 방법이 맞는지 증명하는 것까지를 더 큰 범위에서 연구를 바라보고 책임지고 수행하고 하는 거를 하게 되는 거에 있어서 석사 과정 때랑은 석사 과정을 마친 학생과 박사 과정을 마친 학생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근우 씨는? 제가 생각하는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박사과정은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은 저희가 5년 동안 그런 새로운 문제들을 닥칠 때마다 그 문제를 해석하고 그리고 해결하려는 그런 많은 시도와 노력 끝에 저희만의 어떤 철학 같은 게 생길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도적으로 더 문제를 깊이 파고들고 어떤 점이 부족하는지 스스로 되물어보고 점검하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이 박사 과정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석사 과정은 이제 그런 박사와 학사 사이의 어떤 약간의 중간 가교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석사 과정은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박사 과정은 제가 생각하는 이상은 그렇습니다. 이제 박사 5년차로서 여러분들이 후배를 많이 데리고 이제 같이 실험을 하기도 하고 같이 연구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학생은, 이 후배는 박사과정 하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또는 얘는 그냥 박사 하지 말고 빨리 취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본인이 생각했을 때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어떤 사람이 박사과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플러스 박사과정 하면 안 되는 사람까지도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이제 후배들을 저도 꽤 많이 지금 데리고 있는데요. 보다 보면 이제 밑에 애들은 좀 서운하겠지만 박사과정을 시키고 싶은 학생들이 있고 그냥 석사로 졸업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선을 긋는 학생들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아까운 학생들이 있고 일단은 박사과정을 시키고 싶은 학생들의 가장 큰 장점은 얘네들이 실험을 하거나 어떠한 연구를 할 때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서 저한테 의견 피력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저희는 이 방식으로 했는데 이 방식이 좀 더 적합하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이 방법이 제대로 나온 거는 맞는데 사실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이건 틀린 게 아닌가요? 라고까지 어떻게 보면은 좀 제대로 되는 연구에 태클을 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조금 왜 잘 되고 있는데 저렇게 얘기를 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연구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피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학생이 제대로 연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구나. 내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학생들을 볼 때는 박사과정을 많이 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사과정을 시키고 싶은 학생들은 사실 이거에 반대되는 이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인데요. 시키면 잘해요. 근데 시키면 일은 잘하는데 딱 거기서 끝입니다. 자기가 시킨 일을 딱 끝내고 다 했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결과가 이상하거나 뭐 그럴 때도 그냥 시킨 일대로 했을 뿐 그에 대한 전혀 이제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생각은 전혀 고민은 없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 이 학생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학생이다 보니까 석사로 그냥 이 분야를 경험했다라는 그러한 어느 정도 증명만 가진 석사로 남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는 그런 학생들은 석사를 시켜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굉장히 너무 조리게 잘 하셨습니다. 제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그 석사로 들어온 학생 중에서 박사를 진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친구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를 시켜도 실험을 시켰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자기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유도한 결과가 이건데 다르게 나왔다고 하면 그 이유를 먼저 분석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진짜 그냥 이 실험을 시켰으니까 이 실험만 해서 가져오는 친구가 있으면 마음이 확실히 더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든지 끝까지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미팅이면 그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실험을 끝내려고 하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일과 시간 내에서만 하고 다 못하면 자기가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했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내려는 친구한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현우 씨는요? 앞서 연구원분들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능동성 그리고 자기 피드백, 그다음에 책임감 이 세 가지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또 뭐 추가할 게 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끈기인 것 같습니다. 박사과정 참 길고 꽤 어찌 보면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는데 한결같이 꾸준히 계속 연구하고 자기가 담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확장하고 깊이 탐구하는 그 과정을 5년 그 이후로도 하려면은 항상 끈기,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박사과정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나는 그냥 공부가 좋아서 연구가 좋아서 하겠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참을성과 인내가 필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연구실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연구실 선택에 있어서 이런 요인은 꼭 챙겨봐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 주변에 대학원 진학 관련해서 물어보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때마다 하는 말씀, 일단 그 자기가 원하는 분야 교수님들의 연구실 홈페이지를 보고 최근 퍼블리케이션이랑 최근 하고 있는 연구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을 합니다. 정말 최근까지도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인지, 그리고 또 연구실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교수님의 방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20명 되는 학생들, 10명 이렇게 되는 학생들을 일일이 케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학생 수가 적은 데에 가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학생 수의 인원이 있고, 최근까지도 연구를 열심히 또 좋은 논문을 쓰고 있고, 과제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 연구실을 찾아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구글에 교수님 성함만 검색해도 웬만한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검색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연구가 뭐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연구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제 트렌드 있는 연구가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연구가 있는데, 트렌드 있는 연구는 사실 논문거리가 많죠. 논문거리가 많고 이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는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해왔던 거다 보니까 새롭게 쓸 논문거리가 많이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트렌드 있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이제 수요가 확 사라질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돼 있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다 보니까 그 연구에 대해서 발전도는 많이 낮지만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를 찾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연구를 정확히 선택을 하고 트렌드에 따를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따를 건지, 그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서 이제 제인 연구원께서 얘기했듯이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찾아봐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 논문 구글 스컬러 같은 데 찾아서 그 교수님 이름을 검색을 하고 그 연구실에서 높은 등급의 논문들을 계속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근우 씨는요? 보통 연구실 들어가면은 논문도 쓰기도 개인 연구도 하긴 하지만 그런 프로젝트도 이제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실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셔서 그런 논문이나 출판된 논문이나 그리고 과제 진행 같은 거를 좀 보시면서 이쪽 프로젝트에 몸담아서 연구하는 게 좀 재밌을 것 같다,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연구실의 방목형은 사람이 많을수록 좀 커지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연구실 인원이 적더라도 뭐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연구실 사람이 적다 보니까 지도 교수님이 신경을 좀 자주 써주시는 편인데, 디스커션도 많이 하고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적은 수의 연구실도 괜찮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앞선 질문과는 좀 반대되는 질문일 것 같아요. 박사과정 오랜 기간 투자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무슨 말이냐면, 연구실을 고를 때, 이것만큼은,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하면 안 되는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가 없는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연구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피해야 된다. 사실 이거를 피해야 된다를 홈페이지만 보고는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김 박사 넷에 올라온 교수님들의 후기를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거기 연구실에 있는 선배를 한 명이라도 안다면 사실 정말 속속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한테 물어보고 연구실이 어떤지, 어떤 루트로 돌아가는지 그런 거를 물어보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른 분 뭐 하실 말씀 있을까요?
가볍게 음. 할 말씀 올리면은 일단 내부 사람을 한 명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지도 교수님의 성향이라든지 그리고 지도 교수님 성향 외에도 중요한 거는 연구원들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들끼리 잘 지내는지 아니면 뭔가 편을 나눠서 뭔가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시는 것도 좋은 연구실 선택하는 좋은 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석사과정 1년 차랑 박사과정 한 1, 2년 정도 된 학생들을 섭외를 해서 사실 석사과정 말년이라든지 박사과정 말년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학생이 들어와야 이제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많이 해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수의 학생들을 통해 먼저 물어봐서 이 연구실의 환경이 어떤지, 이 연구실이 파벌이 있는지 아니면 인간관계가 많이 나쁘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교수님께서 방목형인지 뭐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편한 답변이 나와서 제일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은 이제 박사 5년 차로서 이제 연구에 대한 본인들만의 CV라고 하죠. 프로파일을 이제 완성해 나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취업 걱정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본인이 연구하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본인들이 박사가 학위 취득 후에 본인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비전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예전에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다른 선배들처럼 이제 전력연구원이나 아니면 기업보다는 연구원 쪽이 계속해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박사 졸업을 하고 해외에 포닥을 간 다음에 교수를 하는 테크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전선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켜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교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밑에 애들을 가르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성취감이 높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두 개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연구원도 사실은 최전선에 연구를 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밑에 이제 후학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걸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직군은 교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이제 박사 졸업을 하고 해외 포닥이라는 그런 루트를 타서 더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더욱 높은 양질의 논문을 써서 교수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안 분야에 있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최근에 보안 여러 가지 기업에서 보안 관련된 이슈가 되게 크게 일어났는데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필드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서 연구도 정말 재밌게 하고 있는데 졸업을 하면은 회사에 가서 실무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되게 많이 들어서 저도 처음에는 박사과정 시작할 때는 연구소를 되게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다시 기업에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커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연구실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논문 쓰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하지만 사실 엔지니어면은 현장에서 저희가 설계한 알고리즘이 잘 동작하는 것 눈으로 보고 싶은 건 욕심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방산 분야 같은데 저희 제어 알고리즘이 정밀한 제어 알고리즘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몸담아서 저희가 더 좋은, 더 빠르고 완벽한 그런 잘 설계된 제어기를 좀 시스템에 적용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박사과정 5년차들의 앞으로의 계획, 생각을 좀 들어봤고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건데 3부의 제목이 이거잖아요. 박사과정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언인데 박사과정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사과정 고민하는 친구보다는 사실 대학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는 해요. 사실 대학원을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연구가 좋다보다는 취업이 안 돼서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연구가 좋은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더 하고 싶다도 많을 건데 취업을 못해서 오는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쳐가는 이제 단계로요. 버텨야겠다라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 이 대학원 생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그 연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발전을 시켜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취업으로만 접근을 하면 이제 자기는 하는 일만 하고 싶은데 저희는 그러한 직종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어떠한 일이 왔을 때 이게 무엇이 문제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기존 방법에서 찾고 그 방법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이제 저희 대학원 과정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무런 이제 잡음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박사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만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닌 이제 능동적으로 그 업무를 고민을 하면서 엉덩이도 무거워야 되고요. 고민을 하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대학원생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박사과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만약에 학부생인데 박사과정을 고민하고 있다면 석사를 해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내가 석사과정인데 박사과정이 고민이 된다고 한다면 전 솔직히 말해서 지도 교수님과 상담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아마 지도 교수님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라면 현실적으로 너는 박사를 해도 된다. 너는 취업하는 게 좋겠다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박사과정 선배들은 사실 제가 박사과정 선배들로서 후배가 박사과정을 고민하면 다 하라고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튼 지도 교수님과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맞아. 석사든 박사든 대학원생 생활은 학사 과정이랑 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박사 과정은 특히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를 해야 되고 그 연구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을 밟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부연구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연구 방향을 가진 연구실을 컨택해서 학부연구생을 좀 수행을 해보시고 이 생활을 좀 더 강도 있게 오랜 기간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싶으면 대학원 생활을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처럼 석사과정 때 회사 인턴 해보는 것도 저는 지도 교수님께서 만약에 허락을 해주신다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도 사실 이게 말로만 들어서는 모르고 직접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 양해를 구하고 인턴을 해봐서 회사 경험을 해서 내가 정말로 연구실이 더 잘 맞는지 아니면 바로 회사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은지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아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여러분들 박사과정 학생분들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1부, 2부, 3부를 이제 여기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